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CS 한방병원 내과 전혜연 원장님 나와주셨는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봐요? 예, 좀 바빴습니다. 저희 CS 한방병원이 이제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경희 원장님께서 아주 많은 걸 같이 하자 하셔가지고요. 좀 열심히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심히 준비한 내용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1위를 지켜왔던 게 바로 위암인데요. 그 위암을 수술하신 후에 관리, 특히 덤핑 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암에 대한 얘기군요. 원장님 전공이 소화기 내과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암하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죠. 22년 12월에 발표된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볼 때 위암은 우리나라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고요. 남성에게는 두 번째, 특히 사회활동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35세에서 64세 연령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열심히 일하던 직장인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그렇죠. 위암 선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접하는 전개 흔하게 보셨을 텐데요. 그것도 바로 이런 통계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먼저 위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요. 하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을 하셨다는 것은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위암 치료의 기본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수술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고요. 다양한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사실에는 아직 변함이 없어요. 위암의 위치, 어느 부위에 위암이 있느냐, 그다음 병기, 스테이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가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수술 후 부작용이나 불편한 증상이 더 적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위암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체중 감소, 무기력, 속쓰림, 빈혈, 설사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덤핑 증후군입니다. 덤핑이란 말 종종 사용하는 말이지만 여기 증후군이 붙으면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대부분일 텐데요. 자, 우리가 흔히 덤핑이라고 사용할 때는 대량으로 나와서 원가 이하로 판매할 때 맞습니다. 그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덤핑 증후군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덤핑이란 대량으로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위의 상태라면 식사할 때 음식을 섭취하면 그것이 식도, 위,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겠지만요. 하지만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수술하신 경우, 특히 위와 십이지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유문부를 절제한 환자분들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매우 빠르게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내려간 음식물로 인해서 소장으로 수분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혈관 내에는 또 수분량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역시 음식물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소장이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나 브레디킨이나 히스타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서 덤핑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 위장 간의 일부 소실로 인해서 음식물들이 제대로 된 스텝으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덤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울렁울렁대는 오심, 또 토하기도 하고요. 복부 팽만감, 설사, 현기증, 발한, 그다음에 맥이 빠르게 뛰는 것,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심계항진 이런 것인데요. 덤핑 증후군은 크게 조기와 후기 덤핑 증후군은 나뉘는데 식사 후에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조기 덤핑 증후군, 식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나타나는 것이 후기 덤핑 증후군입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은요, 암 자체나 항암 단계에서 소화흡수 장애,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의 비율이 절반을 넘나들죠. 암을 견뎌도 이 영양실조 때문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위암 수술하신 환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덤핑 증후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식사하시는 방법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소량의 음식을 하루 6번 이상, 많게는 9번까지도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으며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음식물이 소장으로 가는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음식물의 이동 및 배출 속도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전후에 물 마시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는 1시간 정도, 식후에는 2시간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하죠. 국물 음식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먹는데요. 당연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연히 드시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예, 중요합니다. 권장해드리는 음식은 이제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그리고 역시 수분이 적은 음식입니다. 고단백으로 생선, 두부, 계란 등이 좋고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 즉 고지방식이 원래는 음식이 위장관을 통과하는 속도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덤핑 증후군에 권장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이 아시다시피 소화 기능 자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 사탕, 초콜릿, 빵, 떡,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섬유소가 많아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횟수를 늘려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 고단백 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데요. 이는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위암 수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항암 치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술 후 기력 저하나 통증 다양한 이유로 누워만 계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매우 힘드시겠지만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1, 2주 정도는 상처 회복하고 좀 후유증 예방하기 위해서 쉬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유산소, 걷기가 대표적이겠죠. 2,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 강도가 높은 운동도 괜찮습니다. 수영, 사이클, 가벼운 등산, 이런 위암 수술 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 노력에다가 한방치료, 한의치료를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금상첨화죠. 저희 병원에 얼마 전 위암 절제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입원하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께 한의치료인 침, 전자뜸치료, 한약봉용 이렇게 함께 시행했더니 우리가 걱정했던 덤핑 증후군의 양상이 매우 감소했고 나타나지 않았죠. 참고적으로 암 환자분들은 침 자극을 좀 불편해 하십니다. 싫어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좀 다른 분구침을 사용하게 되면 받으실 때 통증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효과는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저희가 분구침술을 시행을 했고요. 전혀 불편함 없이 치료 잘 받으셨고 위암 수술 후 부작용 관리 아주 잘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위암을 극복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디디신 환자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현 원장님과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